북한은 지난 1월 초에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미국 합참 의장이었던 마크 밀리는 한반도는 정말 수일 내에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밖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국가인 북한과 우리가 인접하고 있고, 안으로는 행정부의 장관과 감사원장 등 총 29명의 기관장 등 대거 탄핵에 이어가지고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이르는 초유의 살아는 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민족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과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인권의 기본 토대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결과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는 대표적으로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 마사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한거에서 3.15 의거를 일으켰던 의로운 곳입니다.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로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3.15 의거 다 저 앞에 있는 그대로 옛날 사진 그대로이죠.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에 3.1운동은 국권을 빼앗겼던 우리 한민족이 하늘이 구하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제 침략과 압제에 저항한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킨 그런 운동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인합방 전에 1907년에 경제적 위기 극복에도 전력 투구했습니다.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한인합방 직전에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서 대한제국의 차관을 제공해가지고 대한제국을 빚쟁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빚쟁이로 몰아서 결국은 많은 간섭을 통해서 합방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때 조선의 민중들은 자신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라의 국가를 채우는 빚을 갚아주려는 그런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해서 그때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항했던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1997년에는 IMF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채보상운동의 현대판이 나갈 수 있는 금모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안 장롱과 서랍 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각종 금부치나 돌반지 같은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라 빚을 갚는 데 서주십시오라고 기부행렬이 은행과 자치센터에 줄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력을 다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는 그런 DNA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바로 코로나19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도 없고, 심지어 한 집에서도 가족조차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고, 각자의 방에 갇혀가지고 격리 생활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수타 폐업으로 내몰렸고, 마치 온 사회가 멈춰버린 듯한 그런 시간을 2, 3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의 통제에 잘 따라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봉사 정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파란 옷을, 비닐 옷을 입고 8월달에 저 봉사활동을 했는데, 코로나 예방접종한데 보건소에서 우리 상가시설농본부 봉사단체 등록이기 때문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 위와 같은 그 위기 극복의 전략 또한 한민족의 그 이런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지, 위기의 순간에 한민족이 어떤 태도를 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2분 정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생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셨다.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하늘을 숭배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가물을 즐기는 문화를 이루었다. 특히 하늘 부모님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을 드렸는데 고조선은 천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개국하였으며 풍년과 귀를 기원하는 가운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가배 등의 제천의식을 올렸다. 이들은 주로 1년의 농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으며 가족과 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를 지냈다. 고대 왕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신화적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한반도의 고대 왕조에서는 왕궁에 하늘을 모시는 신녀를 두어 하늘의 계시를 듣고 신의 뜻을 해석하고 확인하였으며 그들의 예언이나 신탁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곤 하였다. 또한 문경철이나 전쟁 전후의 신녀의 제사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로 잘 잡았다. 이렇게 한반도 내 고대 왕조에서는 신녀 제도를 세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와 사회적으로 하늘을 모시는 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형성해왔다. 한민족은 스스로를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천손사상을 가졌다. 천손사상은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로 하늘을 공경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화목한 가족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였다. 한민족이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되었다. 그리고 한민족은 하늘의 계승자로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형성하였다. 네, 잘하셨습니까? 잘 만들어졌죠? 네, 최근 우리 국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한민족이 위기와 고난에 처했던 시기에 정말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뜨거운 애민정신으로 한민족을 품어안았던 민족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이 위기에 조선을 구했던 우리 이순신 장군, 그리고 문명으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우리 세종대왕님, 그리고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했었던 김해 독립선언의 민족 지도자 33인 대표자를 비롯해서 유관순 열사까지 모두 한민족의 역사에서 우뚝 섰던 지도자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족 지도자 33인은 천도교 15명, 개신교 16명, 불교 2명 합해서 모두 33인이 종교 지도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930여 회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정말 한의 민족이었습니다. 930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은 별의별 사건, 정말 한이 안 맺힐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선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하늘이 우리 한민족에게 씨를 뿌려가지고 키워오신 DNA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저도 부족하지만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몇 개국을 공부했습니다만 이 한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이 안 됩니다. 이런 개념이 다른 나라에 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하고 중국, 한국 다 같이 한자 문화권으로 우리 한문을 쓰고 있지만 이 한이라는 글씨를 쓰면 우리나라하고 뜻이 달라집니다. 같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바로 느껴지는 의미요 심정이 바로 한인 것입니다. 이 한을 어떻게 좀 더 설명해 볼까요?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인 춘향전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춘향이가 변사도에 수청을 드러나는 그 수청을 거부하고 목숨을 잃더라도 끝까지 첫 번째 자기 남부님을 대한 그 열려의 심정을 가지고 남부님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목숨이 위태로를 그 시기에 짠하고 암행에서 출도하고 이도령이 출도해가지고 결국은 춘향이하고 회우하게 됐죠. 그런 내용을 볼 때 바로 당하고 맞고 복수하는 게 아니고 맞고도 복수가 아닌 인내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 그게 바로 한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문화는 어떤 악당들이 판을 칠 때 정의의 사도,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정의의 사도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아무나 원수를 무찌르고 정리하는 그런 문화고, 또 중국을 포함한 많은 문화는 원수에 대한 복수의 내용이 거의 많이 대부분 있습니다. 특히 중국 복수의 문화, 그런 드라마나 그런 무협지나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게 대부분이라면 한국의 문화는 원수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것 아닌가. 그 사람도 처자식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또 복수를 하면 또 그 복수가 복수를 낳지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용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감동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감동해서 신금을 울리고 그런 문화가, 그런 한류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갔지만 혹시 넷플릭스나 그런데 하얼빈이라는 영화 보시죠. 안중근 의사, 진짜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그 실화를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보면 정말 안중근 의사가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정말 일본 사람으로부터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한의 심정을 지닌 우리 한민족은 바로 한의 민족이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이 선택하여 길러오신 선민 것입니다.